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기전연구그룹의 박성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화학물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화학물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화학물질은 흔히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이나 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플라스틱 이런 것들 모두 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잘 쓰면 약이 되거나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되겠지만 잘못 쓰게 되면 그게 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화학 기호, 화학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화학물질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몸은 약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물도 H2O,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는 화학 기호식을 갖고 있어요. 물도 화학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은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물은 꼭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파라켈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독성이 있으며 치료제와 독약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용량, 즉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보톨리늄이라고 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균에 나오는 독소예요. 이 독소는 작은 양으로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독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과 독은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지 독약이 될지 구분을 지어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보톡스예요.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라는 약으로 피부에 주름진 곳에 주사를 하면 그 주름이 쫙 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강한 독소를 갖고 있는 보톨리늄을 이용한 보톡스 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양으로 사용할 때는 미용에 좋은 주름을 피게 되는 보톡스로 사용되지만 잘못 쓰이게 되면 1g당 몇 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전성평가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은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매일매일 바르는 화장품은 우리 피부나 우리 몸에 좋을까?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곳이 바로 안전성평가연구소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는 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 안전성 확보는 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 시험 그리고 세포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 확보가 된 물질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 단계를 거쳐서 신약이 개발되거나 제품화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독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성평가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1950년대 독일의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는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또 다른 효능으로서는 임산부의 입덧을 멈추게 하는, 즉 안정제 역할을 하는 효과를 가진 약으로 알려지게 돼서 사용이 됐는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약 47개국에서 12,000명 이상의 기형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국 FDA에서 안전성 평가, 즉 동물을 통해서 먼저 안전한지 독성 평가를 한 후에 시판을 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점이 됐습니다.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설립 목적으로는 화학, 바이오 등 각종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안전성 평가연구소의 설립 목적입니다. 네,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대전에 본소를 두고 있고 전북 정읍에 그리고 경남 진주에 각각 분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전 본소에서는 독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독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북 정읍에 위치한 전북 분소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흡입 독성 연구와 영장류 그리고 미니픽을 이용한 독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 분소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독성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측 독성 연구, 일반 독성 연구, 흡입 독성 연구, 환경 독성 연구. 저희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는 이렇게 4가지의 독성 평가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측 독성 연구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독성 예측 기술 개발로서 동물을 점차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독성 연구에는 신물질이나 신약과 같은 그러한 독성 물질을 동물을 이용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독성 시험 연구를 얘기를 하고요. 흡입 독성 연구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된 물질들에 대한 독성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환경 독성 연구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 환경 및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독성 연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독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플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할 건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겠죠? 이런 안 좋은 미세먼지를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성 평가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연구하고 의약품, 치료제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 미세먼지 발생기를 개발하여 실제 대기를 모사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포집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 세포 독성 시험을 통해 인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인공 미세먼지 확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때요? 징그럽게 보이나요? 미세먼지는 인체 호흡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호흡기 중에서도 폐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연구소에서는 세포를 이용해 우리 몸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조직과 손상 조직이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한 세포가 이렇게 새까맣게 손상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안 좋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할 텐데요. 오늘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 보도록 해요.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넣는 부분에 극단자를 넣어줘야겠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잘 확인해서 마이너스 극 쪽이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는 쪽으로 합니다.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이 있고 홈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이제 모터를 꽂아주시고요. 모터와 극단자끼리 연결이 돼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모터의 한쪽 부분에 먼저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돌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고 반대쪽 부분에 연결을 하면서 돌돌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을 여기다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노란색 줄로 전원 버튼과 모터를 또 연결하고 한쪽 면을 연결을 또 해줍니다. 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과 건전지 극 단자 부분을 연결합니다. 돌돌 돌려주시고 전원 버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을 드라이버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것도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자, 전원 버튼도 연결한 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사와 드라이버를 이렇게 같이 잡고 꽂습니다. 여기다 꽂으시면 돌리시기가 편해요. 그러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하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아주 쉽죠?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요. 모터 덮개를 끼워야 되는데 이걸 끼울 때 여기를 먼저 끼워주시고 끼우신 다음에 선들을 넣기가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뒤집어 주셔서 나사를 연결해 줍니다. 나사를 4군데의 홈에 끼워주세요. 빨리 감기 할까요? 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립을 해봅니다. 자, 이거까지 완성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버튼이 잘 눌러지는지 눌러보고, 자, 됐죠? 이제 위에 프로펠러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투명 덮개를 이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받침대죠? 받침대를 위에 올려주십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위에 올라갈 필터를 놔주시고 이 위에다가 필터에 덮개를 해주신 다음에 필터 덮개를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걸 피해서 넣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건전지는 이렇게 드라이버로 쭉쭉 뜯으시면 뜯기니까요. 건전지를 넣어볼까요? 오, 버튼이 눌려져 있어서 그냥 돌아가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스티커 있죠?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딱 붙여주시면 짠! 완성입니다. 공기청정기 ASMR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강력한 힘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